암. 생명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탐욕스러운 괴물이다. 그 식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끝내 모든 생명을 삼켜버릴 때까지. 17세기 어떤 의사들은 종양 위에 날고기를 얹어두기도 했다. 제발 암이 환자 대신 그 고기를 먹어주길 바라면서. 도대체 암의 이 끝없는 식욕은 어디서 오는 걸까? 1900년대 초 독일의 생리학자 오토 바르부르크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산소를 꾸준히 소비하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산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포도당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바르부르크는 포도당을 더 공급해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포도당이 충분해지자 암세포는 기어이 산소 소비를 완전히 멈춰버리고 오직 포도당만을 엄청난 속도로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렇게 흡수된 포도당이 어떻게 쓰이는가였다. 정상세포는 포도당 하나로 세포의 연료인 ATP를 30개나 만들어내지만 암세포는 고작 2개만을 만든다. 나머지는 모두 젖산이라는 찌꺼기로 쏟아낼 뿐이었다. 그 양은 정상세포보다 무려 70배 이상에 달했다. 바르부르크는 깨달았다. 너무나 이질적인 비효율성. 마치 효율을 버리고서라도 빠르게 먹어치우길 선택한 듯한 세포. 그것이야말로 암의 근원적인 본질이라고. 이 발견은 바르부르크 효과라 불리며 오늘날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암세포를 직접 식별할 수 있다. 방사성 포도당을 주입하면 가장 빠르게 포도당을 소모하는 부위가 PET 스캔 화면에서 밝게 빛난다. 그 빛나는 곳이 바로 암이 있는 곳이다. 암세포의 악마 같은 식욕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암을 굶겨 죽일 수는 없을까? 수많은 식이요법이 등장했다. 포도당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끊고 설탕을 피했다. 암을 굶기기 위해서.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끔찍하게도 암은 스스로 영양을 피를 끌어오는 생명체였기 때문이다. 영양이 부족한 환경에 놓이면 암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라는 신호를 내보낸다. 그러면 암 주위에는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주변 조직을 파괴하면서까지 말이다. 결국 굶어 죽어가는 쪽은 사람이었고 암은 끝내 굶지 않았다. 그렇다면 암을 굶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2000년대 초 과학자들은 PET 스캔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일부 성인의 목과 척추 근처에서 마치 불이 붙은 듯한 격렬한 포도당 소모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근육세포도 암세포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 정체는 갈색 지방이었다. 사람 몸에는 2가지 지방이 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흰 지방, 그리고 에너지를 태워 열을 내는 갈색 지방. 갈색 지방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신생아에게 풍부하지만 성인이 되면 사라진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성인에게도 갈색 지방이 존재했고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빠르게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2021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팀은 실험지를 이용해 갈색 지방이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갈색 지방이 활발히 작동할수록 암세포의 포도당 흡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이다. 약 3주 동안 암의 성장이 80% 이상 감소했고 실험지의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졌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현상이 사람에게도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호지킨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자 종양의 포도당 소비가 실제로 감소한 것이다. 비록 단 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였지만 이는 갈색 지방을 이용해 암을 굶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 갈색 지방은 약 16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만 활성화된다는 점이었다. 환자가 계속 추운 환경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과학자들은 생각했다. 온도에 상관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지방을 만들어내자고. 202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한 논문. 연구팀은 일반적인 흰 지방세포를 갈색 지방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연료 소비 스위치 유전자 UCP1, PGC1알파, PRDM16을 강제로 활성화시킨 것이다. 그 결과 흰색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했다.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열을 내는 단백질이 빠르게 생성되었다.
되었다. 에너지를 저장하던 조직이 스스로 연료를 태우는 조직으로 바뀐 것이다. 연구팀은 이 세포를 베이지 지방이라 불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구팀은 이 베이지 지방을 실험지에 암세포 주변에 이식했다. 암세포와 베이지 지방을 경쟁시킨 것이다. 그리고 3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왕성하게 성장하던 종양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베이지 지방은 엄청난 속도로 포도당을 흡수하고 태워버리고 있었다. 에너지원이 고갈되자 암은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 그것들은 분명 굶고 있었다. 실제 사람에게서 얻은 조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무엇보다도 이 기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자연스러움에 있다. 체내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지방을 단지 그 역할만 바꿔 다시 몸속으로 돌려준 것 뿐이다. 연구팀은 이 방식을 생체세포 치료라고 부른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를 실제 치료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매번 이런 연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잠시 희망을 품지만 대부분 몇 년 뒤엔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는 걸. 이번엔 가능할까? 결국 또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이미 수많은 실패를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다. 수많은 실험이 무너지고 논문이 잊혀지고 평생을 연구한 연구자가 사라지더라도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여기 그 길의 끝에서 새로운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분명 암을 굶겨 죽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